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미스 워커의 활기찬 목소리가 스크랜튼 초등학교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열기구처럼 팽창한 관중석의 함성이 태양 아래 빛나는 초록 잔디를 뒤덮었어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흩뿌려졌죠. 이번 체육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 아빠들이 직접 나서는 날입니다. 그 함성 속에서 박진우는 관중석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지만 누군가는 그 평온함 아래 감추어진 불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모습은 주립대학교 범죄학 교수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균형 잡힌 탄탄한 체격,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눈빛이 모든 것이 평범한 아빠의 모습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암시했습니다. 진우, 현우는 좀 어때? 그의 옆자리에서 아내 민지가 물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진우가 운동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긴장한 것 같아. 저기 있네. 아빠, 엄마, 나 그냥 집에 갈래요. 11살 현우의 목소리는 운동장을 가득 채운 함성과 대조적으로 작고 불안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시랑 에단이 또 놀렸어요. 작은 아시안이라면서. 내가 체육대회에서 꼴등할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 못한다고. 민지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 네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 진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키로 결정되지 않아.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운동장 한켠에서 우렁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 19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의 남자가 다른 아빠들과 웃고 있었죠. 그의 상의 뒤에는 US 마린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저기 봐, 현우야. 로버트 아저씨네. 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조시 아빠 맞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에단이 조시 친구인데 같이 놀려요. 로버트는 주변 아빠들과 무언가 이야기하며 크게 웃었고 그의 눈이 잠시 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시선에 잠깐 의문이 스쳤다가 곧 다시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미스 워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들이 참가하는 종목은 100m 달리기, 줄다리기, 사격, 그리고 릴레이 경기입니다. 지금 바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용감한 아빠들은 파란 천막으로 와주세요. 피터슨 교장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시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우가 아빠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빠, 제발 참가하지 마요. 다 웃을 거예요. 조시 아빠는 해병대였대요. 다른 아빠들도 다 커요. 민지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응원의 빛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번쩍이는 것 같았어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때로는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단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죠. 고요한 물 아래 흐르는 강한 물살처럼 그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볼게. 현우가 불안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아빠는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진우는 미소 지으며 파란 천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변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진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가 폭풍 전에 색을 바꾸듯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체육대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던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로 서류를 받아드는 여자 선생님이 말을 걸었어요. 네, 맞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 아빠시죠? 현우 수학 실력이 정말 훌륭해요. 모두가 감탄한답니다.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운동장 멀리 로버트와 그의 무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여전히 다른 아빠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의 큰 체구와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주변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죠. 첫 번째 종목은 100m 달리기입니다. 미스 워커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참가하신 아빠들은 출발선으로 모여주세요. 운동장 트랙에 8명의 아빠들이 모였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참가 신청서를 내밀고 천천히 출발선으로 걸어갔어요. 그가 트랙에 들어서자 관중석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죠. 대부분의 아빠들이 운동복이나 트레이닝복을 입은 것과 달리 진우는 여전히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저것 봐, 아시안 아빠가 출전했어. 와, 조시 아빠랑 트랙에 같이 섰네. 데뷔된다. 현우 아빠 아냐? 용기가 있네. 속삭임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현우는 관중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응원하는 미소를 보냈어요. 괜찮아, 현우야. 아빠를 믿으렴.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각자 레인에 서주세요. 미스 워커가 외쳤어요. 진우는 3번째 레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4번째 레인에 로버트가 자리 잡았어요. 그는 진우에게 눈길을 주며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진우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운동화 끈을 다시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모두 준비. 미스 워커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빠들이 일제히 출발 자세를 취했습니다. 진우도 몸을 낮추었어요. 그의 자세는 특별히 운동선수 같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로버트의 시선이 진우의 팔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드러난 작은 문신. 작고 선명한 문양과 숫자들. 로버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로버트가 진우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혹시. 하지만 그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출발 총성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8명의 아빠들이 동시에 튀어나갔어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진우의 첫 발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마치 스프링이 튕겨져 나가듯 그의 몸이 앞으로 쏘아졌어요. 첫 10m를 달리는 동안 그는 이미 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관중석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우와! 미스 워커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앞서 나갑니다. 로버트를 포함한 다른 아빠들이 전력을 다해 달렸지만 진우와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어요. 그의 달리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모든 근육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듯 했죠. 관중석에서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진우, 힘내. 50m 지점을 지날 때 로버트가 간신히 따라잡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로버트의 눈에는 경쟁심과 함께 묘한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80m 지점에서 진우는 마치 새로운 기어가 발동된 듯 갑자기 속도를 올렸어요. 그는 로버트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을 단숨에 따돌리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일어나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조시와 에다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죠. 진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하게 숨을 내쉬며 걸어왔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의 정상적이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많지 않았어요. 로버트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 로버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스피드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운이 아니었고 당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가 천천히 진우의 팔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문신. 혹시 당신 한국 해병대. 그것도 특수수색대인가요? 진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현우와 민지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의 눈은 여전히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진우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 아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
로버트가 현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보통 사람이 아니란다. 특수수색대란. 한국 해병대에서 가장 미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부대야. 우리 미 해병대도 감히 건드리지 않지.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요? 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로버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몇 년 동안 감춰왔던 어떤 불꽃이 그의 눈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두 남자 사이를 감쌌습니다. 진우와 로버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과거의 추억, 전장의 기억, 훈련의 고통,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전 세계 해병은 하나다. 한국과 미국은 한 가족이다. 당신도 나의 전우입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로버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여전히 강했어요. 저는 포항과 김포에서 훈련받았죠. 로버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해병들. 그들은 미친 개 같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미 해병대도 그들과 함께 훈련할 때는 진심으로 긴장했죠. 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과한 칭찬입니다. 아빠. 현우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특수수색대가 뭐예요? 아빠가 왜 그런 곳에 있었어요? 진우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현우가 보지 못했던 어떤 빛이 서려 있었어요.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특수부대에 있었단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야. 지금은 그냥 너의 아빠지. 민지가 진우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내 아빠는 예전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났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 모습에 반했지. 미스 워커의 목소리가 다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멋진 달리기 경기였어요. 다음 종목은 줄다리기입니다. 팀당 6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주세요. 로버트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팀 할래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는 주변에 모여든 아빠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분은 박 선생님이세요. 한국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입니다. 우리 팀에 모시죠. 다른 아빠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로버트의 진지한 태도에 점차 존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말요? 대단하네요.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아빠가 진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렉입니다. 아들 제이슨의 아빠고요. 다른 아빠들도 차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존중이 뒤섞여 있었어요. 관중석에서는 현우와 민지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자부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시와 에다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다른 아이들도 궁금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갑자기 조시가 현우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내 아빠가 진짜 특수부대였어?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스쳤어요. 방금 알았어. 아빠가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어. 그럼 내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야? 조시가 계속 물었습니다. 현우는 망설였어요.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줄다리기 경기장으로 두 팀이 모였습니다. 빨간 팀과 파란 팀이 각각 6명씩 줄을 잡고 선 가운데 진우와 로버트가 포함된 빨간 팀은 이상하게 활기차 보였어요. 자, 작전을 짜봅시다. 로버트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박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서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밀리는 척하다가 제가 신호를 주면 모두 함께 당기세요. 로버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군대식 작전이군요. 좋습니다. 관중석에서 민지가 현우에게 속삭였어요. 내 아빠는 항상 계획이 있어. 지켜보렴. 미스 워커가 호루라기를 불었고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어요. 두 팀이 팽팽하게 줄을 당기는 가운데 빨간 팀은 진우의 전략대로 살짝 밀리는 척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응원 소리가 높아졌어요. 파란 팀이 우세합니다. 미스 워커가 외쳤습니다. 빨간 팀 힘내세요. 파란 팀의 팀원들 얼굴에 자신감이 번졌어요. 그들은 더 강하게 줄을 당겼고 빨간 팀은 더 밀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낮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순간 빨간 팀 전체가 완벽한 타이밍에 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진우의 몸이 땅에 단단히 고정되었고 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로버트와 다른 팀원들도 모든 힘을 다해 줄을 끌어당겼습니다. 파란 팀은 예상치 못한 반격의 중심을 잃었고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어 빨간 팀 쪽으로 끌려왔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빨간 팀의 역전승입니다. 미스 워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놀라운 팀워크였습니다. 빨간 팀 아빠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로버트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은 다르군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아빠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민지는 따뜻한 미소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조시와 에단,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현우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빠 진짜 멋있다. 특수부대는 어떤 훈련을 해?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기에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따뜻한 자부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야? 에단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빠의 직업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묘한 자신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늘 체육대회가 끝나면. 다음 종목은 사격이었습니다. 미스 워커가 안전한 비비탄 사격 경기를 준비했고 아빠들은 차례로 표적을 향해 총을 겨냥했어요. 박 선생님 특수부대였으니 사격도 잘하시겠군요. 로버트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래전 일이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례가 됐을 때 진우는 완벽한 자세로 총을 들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안정되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탄환은 정확히 표적의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5발 모두 명중이었어요. 관중들이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민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진우의 이런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듯 했습니다. 진우의 실력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체육대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현우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마지막 종목은 릴레이 경기였습니다.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바통을 이어받으며 달리는 경기였어요. 진우는 자신의 팀 마지막 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마지막 주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버트가 제안했어요. 승부는 마지막에 결정되니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대학 교수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멀리 있던 전사의 눈빛이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현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펴졌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시와 에단을 비롯한 여러 아이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희 아빠 대단하다. 조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해병대였지만 너희 아빠 실력은 정말 놀라워. 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고마워. 사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민지는 진우가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빠가 첫 번째 데이트 때 말했던 거 기억나? 그냥 대학원생이 아니라 군 경험도 있다고. 그때는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지. 릴레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들이 출발선에 섰고 총성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두 팀의 첫 주자는 거의 동시에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 파란 팀이 약간 앞서 나갔어요. 세 번째 구간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로버트는 빨간 팀의 세 번째 주자였고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파란 팀의 주자가 워낙 빨랐어요. 빨간 팀이 약간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스 워커가 마이크를 통해 중계했어요. 마지막 주자에게 바통이 넘어갑니다. 로버트가 진우에게 바통을 넘겼을 때 파란 팀의 마지막 주자는 이미 10m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진우는 바통을 받자마자 폭발적인 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달리는 모습은 마치 맹수와 같았습니다. 모든 근육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고 그의 발이 땅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큰 에너지가 전달되는 듯 했어요.
50m 지점에서 그는 파란 팀의 주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와! 박 선생님이 따라잡았습니다. 미스 워커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파란 팀의 주자도 최선을 다했지만 진우의 폭발적인 스피드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승선 30m 전 진우는 그를 완전히 제치고 앞서 나갔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민지도 함께 일어나 환호했어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진우의 팀원들이 모두 달려와 그를 껴안았어요. 로버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미스 워커가 마이크를 들고 중앙으로 나왔어요.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우승팀은 빨간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피터슨 교장이 시상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박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시상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이 학교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활약이었습니다. 피터슨 교장이 말했어요. 박 선생님께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현우 군도 함께 나와주세요. 현우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상대로 걸어갔고 아빠 옆에 섰어요. 피터슨 교장은 진우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었고 현우에게도 작은 메달을 건넸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피터슨 교장이 마이크를 진우에게 건넸어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관중석을 둘러보았고 모든 눈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그의 시선이 민지와 마주쳤고 그녀는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의 힘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해병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관중석에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버트는 진우를 향해 군인다운 격려를 보냈고 다른 아빠들도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로버트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겠어요? 가족 모두 초대합니다. 진우는 민지와 현우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가족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도중 미스 워커가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스 워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현우는 항상 아빠가 선생님이라고만 말했거든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주립대학교 범죄학과 교수입니다. 군 경력을 살려 범죄 심리와 전략을 가르치고 있죠. 미스 워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이셨군요. 와, 정말 놀랍네요. 언젠가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차에 오른 진우 가족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특수부대였던 것도 그렇게 강한 것도.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교수로서, 아빠로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단다. 민지가 부드럽게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든 거야. 숨길 필요가 없어. 하지만 정말 멋있었어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두가 아빠를 보고 놀랐어요. 조시와 에단도 이제 저를 놀리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현우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오늘 아빠가 보여준 건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지란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진우는 미소 지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리고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민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두 남자가 이렇게 멋진 대화를 나누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은 로버트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늘의 체육대회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백미러로 학교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감과 자부심이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로버트의 집은 스크랜튼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넓은 테라스가 인상적인 2층 집이었어요. 진우와 현우, 민지가 도착했을 때 로버트는 이미 현관에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버트가 활짝 웃으며 세 사람을 맞이했어요. 드디어 왔군요.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진우는 손에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따뜻한 식사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식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고 금발의 여성이 부엌에서 나오며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입니다. 로버트의 아내예요. 그녀가 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체육대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셨다고요. 진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고 이쪽은 제 아내 민지와 아들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우가 쑥스러운 듯 인사했어요. 민지는 따뜻하게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향기가 나네요. 진우가 선물 가방을 로버트에게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입니다. 특별한 날에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로버트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주.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가 병을 꺼내들며 눈앞에서 유리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죠. 에단. 어서 내려와. 세라가 계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손님 오셨어. 에단이 계단을 내려왔고 그 뒤로 조시도 따라왔어요. 두 아이는 현우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현우야. 왔구나. 에단이 반갑게 말했어요. 우리 게임하러 갈래? 조시도 같이 있어.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와 민지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은 함께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잘 놀게 두고 우리는 좀 이야기할까요? 로버트가 진우와 민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오신 소주 한번 마셔볼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로버트가 작은 잔을 가져왔고 진우는 소주를 따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우는 동안 세라는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지도 세라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로버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로버트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포항에서의 합동훈련 때죠. 그때가 2005년이었나? 진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로버트 옆에 한국 해병대원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저도 2003년에 포항에 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네요. 정말요? 로버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났을 수도 있겠군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고 소주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우와, 역시 소주는 강합니다. 로버트가 감탄했어요. 한국 해병들과 처음 소주를 마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정말 고생했어요. 진우는 미소 지으며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로버트는 두 번째 잔을 들면서 회상했어요. 합동훈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국 해병들이 우리를 소주 파티에 초대했죠. 처음에는 술이니까 적당히 마시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오산이었죠. 진우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한국 해병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로버트가 계속했습니다. 술도 셌고 체력도 끝내줬어요. 원샷, 원샷 하면서 계속 술을 권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미국 해병 절반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술 문화는 조금 특별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로버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되었죠. 언어는 달라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잔을 부딪혔고 세라와 민지가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세라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았고 세라와 민지는 다양한 요리를 내왔어요. 구운 스테이크, 감자 요리, 신선한 샐러드 등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에단, 조시, 현우. 내려와서 같이 먹자. 로버트가 계단 쪽으로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와 식탁에 합류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밝고 편안해 보였어요. 재밌게 놀았니? 민지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에단이 엄청 멋진 게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시도 같이 놀았어요. 현우가 게임 실력이 대단해요. 에단이 말했습니다. 전략 게임에서 저희를 다 이겼어요. 세라가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미국에 언제 오셨나요? 3년 전입니다. 진우가 대답했어요. 제가 이곳 대학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어서요. 민지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진우가 좋은 제안을 받았고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 결정했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꽤 편안해졌어요. 적응하기 힘들진 않았나요? 세라가 현우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영어도 잘 못했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고. 그랬구나. 세라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나아 보이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특히 오늘 이후로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로버트와 진우는 소주를 한 잔씩 더 마시며 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주가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활기차고 솔직해졌어요. 민지와 세라도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해병들과 함께했던 산악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로버트가 회상했어요. 영하 20도의 설산을 오르는데 한국 해병들은 마치 산을 산책하듯 올라가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로버트가 크게 웃었어요. 맞아요. 한국 해병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술도 그렇게 센데. 세라가 눈을 굴렸습니다. 여보, 소주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저번에 한국 소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로버트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때는 내가 젊었고 소주의 위력을 몰랐을 뿐이야.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군 시절엔 꽤 술을 잘 마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만났을 땐 이미 조금 얌전해진 후였죠. 그때 중대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우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고통은 일시적이다. 포기는 영원하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훌륭한 말이군요. 건배합시다. 전 세계 해병대의 형제애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아이들은 주스를 마시며 즐겁게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조시가 갑자기 현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전에 널 놀린 거. 현우는 놀란 눈으로 조시를 바라보았어요. 조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괜찮아. 현우가 대답했어요. 이제 우린 친구잖아. 조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린 친구야. 어른들은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의 화해를 지켜보았어요. 로버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렸고 진우와 민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네요. 세라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 가족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요. 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도 오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진우 가족은 귀가할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로버트가 진우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만난 해병대들. 그리고 오늘 당신. 똑같습니다. 존경합니다. 로버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가족들끼리요. 진우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와 세라도 따뜻하게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한국 음식을 대접할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현우가 문득 물었어요. 저도 나중에 해병대에 갈 수 있을까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최선을 다하는 거란다. 해병이 되는 것보다 해병 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해.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아빠 말씀이 맞아. 어떤 길을 가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진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현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처럼 강하고 아빠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었죠. 진우는 아들의 변화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민지가 말했어요.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 진우와 현우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체육대회가 만들어낸 변화는 현우의 삶 곳곳에 스며들었어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변화는 그의 아버지에게도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우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의 집에서 돌아온 후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시절 사진들과 훈련 일지, 그리고 전역할 때 받은 메달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현우가 아버지의 서재문을 열었을 때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펼쳐진 사진첩과 군대 시절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현우가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이가 있었죠. 현우야, 와. 보여줄 게 있어. 현우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사진첩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진우가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산을 오르거나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건 해병대 특수수색대 훈련 중 마지막 산악 행군 때의 사진이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 100km를 걸었지. 식량도 제한되어 있었고 잠도 거의 못 잤어. 현우는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지금의 아버지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훈련을 했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하고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사실 그건 핑계였지. 진짜 이유는 내 한계를 시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현우는 아버지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처음이라 놀랐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훈련을 마치고 실전에 투입됐지. 위험한 임무들이 많았어. 진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한 번은 한 작전 중에 팀원을 잃을 뻔했어. 내 실수 때문이었지.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자신만만했어. 내 판단을 너무 믿었지. 그때 배웠어.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온다는 걸. 진우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와 다른 군인들이 텐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전우들이었어.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지. 지금도 가끔 연락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체육대회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단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과거를 숨겨왔다는 걸 깨달았어.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내 일부를 부정하는 거였어. 그리고 너에게도 정직하지 못했고. 그때 민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과 따뜻한 우유 1잔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현우가 답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내 아빠가 처음 내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놀랐었지. 그전에는 그저 조용한 대학원생인 줄 알았거든.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자 로버트와 그의 아들 에단이 서 있었어요. 안녕, 현우.
로버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약속 잊지 않았지? 현우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보았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들어오세요. 민지도 미소 지으며 로버트와 에단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막 커피를 내렸어요.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로버트가 작은 상자를 진우에게 건넸어요. 이건 지난번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합동훈련할 때 촬영한 영상이에요. 진우는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아직 갖고 계셨군요. 물론이죠.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가 내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진우는 DVD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2005년 포항 해안가에서 진행된 한미 합동훈련 장면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로버트가 보였고 그 주변에는 한국 해병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기 있을까요? 현우가 화면을 주시하며 물었어요. 아마 없을 거야.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특수수색대는 이런 합동훈련에 자주 참여하지 않았어. 화면은 계속 바뀌었고 마침내 해변에서 진행된 격투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앙에 젊은 진우가 있었어요. 아빠.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어요. 로버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맞아. 그때 당신이었군요. 민지도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와, 정말 젊었네요. 우리가 만나기 전이야. 화면 속 진우는 다른 한국 해병들과 미국 해병들에게 근접 전투 기술을 시범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난 당신이 그 젊은 교관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로버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훈련 후에 우리 중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진우는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도 기억나네요. 그때 특별 교관으로 파견됐었죠. 현우는 영상 속 아버지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것은 현우가 알던 조용하고 온화한 대학 교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감과 권위가 넘치는 전사가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로버트는 에단과 함께 주말 낚시 여행에 진우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전우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이들도 좋은 경험이 될 거고요. 진우가 민지와 현우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가고 싶네요. 로버트와 에단이 떠난 후 현우는 여전히 영상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교수님도 되고 해병대도 되고. 진우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제한되지 않아, 현우야. 우리는 모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나는 해병이면서 동시에 학자이고 또 아버지야. 민지가 진우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내게는 최고의 남편이고. 하지만 왜 그동안 해병대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진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 군을 떠난 후에도 그 기억들이 나를 따라다녔지.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 어떤 어려운 시간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임무 중에 내 실수로 민간인이 다쳤어.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었지만 내 판단이 조금만 달랐다면 막을 수 있었어. 그 후로 군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지. 민지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잖아. 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보았어요.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빠져들었어. 범죄학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지. 그리고 너희와 함께 미국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현우가 물었어요. 진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내가 다시 그 오래된 자아를 마주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 그때 깨달았지. 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내 일부를 잃는 것과 같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너에게 진정한 나를 보여주고 싶었어. 민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정직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현우는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저도 이야기가 있어요. 진우가 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학교에서. 사실 체육대회 전에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시안이라고 놀림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제가 약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잘하는 공부나 미술 같은 것들이 이곳에선 소심하다고 여겨져서요. 진우와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현우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체육대회 이후로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다르게 봐요. 그런데 그게 좋으면서도 이상해요. 그들이 보는 건 진짜 저가 아니라 대단한 아빠를 둔 현우인 것 같아서요. 진우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느낌 알아. 남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와 다를 때가 있지. 하지만 현우야,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야.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길 바라. 민지도 현우를 안아주었어요. 네가 지금까지 많이 참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좋아하는 친구들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을 거죠?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모든 과거를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네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 뭐예요? 나는 해병대에서 배운 것들을 후회하지 않아. 그곳에서 내 한계를 시험했고 극복하는 법을 배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너를 아버지로서 기르는 방식에도 그 경험들이 녹아 있다는 거야.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만드는 조각이지 숨겨야 할 짐이 아니야.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유사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을. 아빠, 이번 주말 낚시 여행 정말 가고 싶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진우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민지도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기 전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라고. 토요일 아침 태양이 막 떠오를 무렵 진우와 현우, 민지는 낚시 여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우는 오래된 낚시 장비를 차 트렁크에 실었고 현우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민지는 도시락과 따뜻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순한 낚시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여정이었죠. 다 준비됐니? 진우가 물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근데 저 낚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 나도 오랜만이라 좀 서툴 거야.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지는 미소 지으며 진우의 볼에 살짝 키스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차를 몰고 약 1시간을 달려 그들은 약속 장소인 작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른 아침 안개가 물 위에 부드럽게 떠 있었어요. 로버트와 에단 그리고 세라는 이미 도착해 작은 보트 2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왔군요. 로버트가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날씨가 완벽하네요. 두 가족은 인사를 나누고 보트에 장비를 실었습니다. 로버트가 제안했어요. 아이들과 여자분들 한 보트, 우리 둘은 다른 보트에서 어떨까요?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갖고요. 진우는 민지와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겠어? 민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현우야, 엄마와 함께 낚시해볼까? 현우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보트가 호수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우와 로버트는 첫 번째 보트에, 현우와 민지, 에단과 세라는 두 번째 보트에 탔어요. 호수의 고요함 속에서 오직 노젓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렸습니다. 로버트는 진우에게 낚시 도구를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쁩니다. 사실 체육대회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우는 낚싯대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과민 반응했죠. 진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로버트는 낚싯줄을 물에 던지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니 다른 방식으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범죄학을 연구하며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는 당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군을 떠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실수했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죠. 로버트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가족에게 다른 삶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진우가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 민지와 현우, 에단, 세라의 보트는 호수의 다른 부분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빠 정말 대단해. 에단이 현우에게 말했어요. 체육대회 때 모두가 놀랐어.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빠가 특수수색대였다는 거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내 아빠는 항상 그런 면이 있었어. 필요할 때만 드러낼 뿐이지. 우리 아빠도 당신 아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요. 에단이 계속했어요. 해병대원으로서 정말 존경한대요. 세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로버트가 이렇게 신이 난 모습을 봤어요. 현우는 낚싯줄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에단 너는? 아빠가 군인이라 자랑스러워? 에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때로는 불안해요. 아빠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밤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죠. 현우는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가진 친구를 만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비슷한 느낌이야. 아빠가 강하고 대단하다는 건 알지만 때로는 그런 아빠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 같기도 해. 민지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자신보다 더 빛나길 바란단다. 너희 아빠도 그래. 에단이 갑자기 물었어요. 너 정말 한국에서 왔어? 어떤 곳이야? 현우는 한국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크고 빠른 도시야.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람들이 항상 바빠요. 하지만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은 달라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산과 들판이 있어요. 민지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다음 방학에 한국에 가볼 계획이에요. 할머니도 뵙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에단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가보고 싶다.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엄마가 한국 음식을 정말 잘 만드세요. 현우가 초대했어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현우의 낚싯대가 휘어졌습니다. 와, 뭔가 걸렸어. 에단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맞아. 물고기야. 놓치지 마. 현우는 낚싯대를 움켜쥐었지만 물고기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는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도와줘. 민지와 에단이 재빨리 현우 뒤로 가서 함께 낚싯대를 잡았어요. 천천히 힘을 빼고 리듬에 맞춰서. 민지가 조언했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낚싯줄을 당겼고 마침내 물 표면으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성공이야. 모두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다른 보트에서 진우와 로버트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 가족이 물고기를 잡은 것 같군요.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제 아내와 아들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죠. 두 사람은 보트를 민지와 현우, 에단 쪽으로 저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세 사람이 자랑스럽게 물고기를 들어 보였어요. 아빠 보세요. 잡았어요.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진우는 지난 몇 년 동안 본 적 없는 아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현우야. 민지도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현우가 먼저 물고기를 느꼈어요. 우리는 그냥 도왔을 뿐이죠. 두 가족은 호숫가로 돌아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로버트가 준비해온 그릴에 물고기를 구우며 그들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박 선생님,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범죄 심리학과 현장 분석을 주로 가르칩니다. 진우가 대답했어요. 학생들에게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와,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단이 감탄했습니다. 진우는 웃었어요. 영화보다는 훨씬 지루할 때가 많아. 많은 연구와 인내가 필요하거든.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 있어요. 그의 강의는 항상 빨리 마감된답니다. 로버트가 물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요. 점심을 먹은 후 두 가족은 호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진우와 로버트는 앞서 걸으며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민지와 세라도 자녀 교육과 미국 생활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현우와 에다는 뒤따라오며 자신들만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현우야, 너 요즘 학교에서 어때? 민지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밝게 웃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조시와 에단이랑 친구가 됐고 다른 아이들도 이제 저를 놀리지 않아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렴. 세라가 조언했어요. 인기란 때로 위험할 수 있거든. 진짜 내 모습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찾는 게 중요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에단이랑 조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짐을 챙겨 귀가 준비를 했습니다. 로버트가 진우에게 제안했어요. 다음 주말 우리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려고 해요. 당신 가족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진우는 민지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으며 수락했어요.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차에 오른 진우 가족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현우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진우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네. 민지는 진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이런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에단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현우가 계속했어요. 아빠들이 모두 해병대 출신이라 우리가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도 좋은 사람이야.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하더구나. 아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한국에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도 보고 싶고 예전에 살던 곳도 보고 싶어요. 진우의 눈이 깜짝 놀란 듯 커졌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다음 방학에 한국에 가보자. 할머니도 만나고 내가 자랐던 곳도 보여줄게. 민지도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 친구들도 너 만나보고 싶어 하고 할머니는 매일 전화로 내 이야기를 물어보시잖아. 현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요? 와, 정말 기대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현우의 방으로 가져왔어요. 이건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거야. 이제 내게 주고 싶어. 현우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의 해병대 훈련 일지, 몇 개의 메달, 그리고 작은 나침반이 있었어요. 이 나침반은 내가 특수수색대 훈련을 마치고 받은 거야.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길을 잃어도 항상 방향을 찾게 해주지. 하지만 진정한 나침반은 내 마음속에 있어. 내 가치와 신념이 너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현우는 조심스럽게 나침반을 들어 올렸어요. 오래됐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소중히 간직할게요. 민지가 방에 들어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아빠가 나침반을 주셨어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 나침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항상 갖고 다녔지. 그날 저녁 현우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미국에 적응하려고 한국어를 멀리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뿌리를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진우와 민지는 아들이 한국어 책을 보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와줄까? 민지가 현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안 진우는 현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생활, 할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르던 기억, 처음으로 해병대에 지원했을 때의 느낌까지. 현우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진우의 눈에 깊은 애정이 서렸어요. 할아버지는 매우 강인하면서도 지혜로운 분이셨어. 한국 전쟁을 겪으셨고 그 후 마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셨지. 항상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어. 맞아요. 민지가 차를 가져오며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나도 첫눈에 반했죠. 그녀는 진우에게 윙크하며 미소 지었어요. 현우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따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미국으로의 이주가 가족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함께였기에 극복할 수 있었죠. 엄마, 할머니는 우리가 한국에 가면 기뻐하실까요? 현우가 물었어요. 민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는 매일 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셔. 전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 방문하냐고 물으시니까. 그날 밤 현우는 일기장에 그날의 생각을 적었어요. 오늘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해병대 시절 사용하던 나침반이다. 아빠 말씀처럼 진짜 나침반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더 잘 알게 되었다. 아빠와 엄마의 과거는 나의 일부이기도 하다. 한국 방문이 정말 기대된다. 내 뿌리를 더 알게 될 테니까. 한 달 후 스크랜튼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화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체험과 강연이 준비되었어요. 학교 강당은 여러 나라의 국기와 문화 소품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민지가 특별히 한국에서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남색 저고리와 하얀 바지의 조합이 현우에게 신선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긴장되니? 진우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그도 정갈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민지도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두 사람 곁에 섰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진심이 전해질 거야. 피터슨 교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박진우 교수님 가족을 모시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주립대학교 범죄학과 교수이시며 오늘은 한국 문화와 그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관중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로버트와 그의 가족도 앞자리에 앉아 응원하고 있었고 조시와 그의 부모님도 보였습니다. 진우와 현우, 민지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저는 박진우이고 이쪽은 제 아내 민지와 아들 현우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현재 이곳 스크랜튼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우는 잠시 민지와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정착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언어, 문화, 사람들. 모든 것이 달랐죠. 특히 우리 아들 현우에게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진우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역사적 유물,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사진들이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측면들을 설명했고 특히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문화에서 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정서적 연결을 의미해요. 가족, 친구, 심지어 이웃 간에도 이 정이 형성됩니다. 저희는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도 그런 정을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로버트, 피터슨 교장, 그리고 미스 워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민지가 마이크를 받아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명절과 가족 행사에 대해 설명하며 직접 가져온 전통 물건들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희 아들 현우가 한국의 전통 예절과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지가 마이크를 현우에게 넘겼어요.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먼저 한국의 전통 인사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우아하게 허리를 굽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와 언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태권도 기본 자세와 동작 몇 가지를 선보였어요.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에요.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중요시하죠. 인내, 존중, 자기 통제를 가르쳐 줍니다. 현우의 발표가 끝나자 관중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시와 에다는 환호성을 지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진우가 다시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병대에서 배운 교훈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나라에 적응할 때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또는 단순히 힘든 하루를 보낼 때도요.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의 힘입니다. 그리고 진우는 민지와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 해병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피터슨 교장이 다시 무대에 올라와 박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박 교수님 가족 덕분에 우리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진우와 민지, 현우는 한국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했어요. 그들은 한글 쓰기, 종이 접기, 그리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쳤습니다. 민지는 한국 전통차를 대접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고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현우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우, 이거 어떻게 읽어? 조시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한글 발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미스 워커가 진우와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멋진 발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진우와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미스 워커가 계속했어요. 혹시 정기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한국 문화나 태권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요. 민지가 밝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가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로버트와 그의 가족, 조시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학교의 몇몇 선생님들이 초대되었어요. 진우와 민지는 한국식 바비큐인 불고기와 여러 반찬들을 준비했고 모두가 새로운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조시의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지는 기꺼이 요리 비법을 나누었고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현우의 방에 모여 게임을 하거나 한국 만화책을 구경했어요. 로버트가 진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진우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의 상징이 새겨진 기념 메달이 있었어요. 전 세계 해병은 하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진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로버트. 저녁이 깊어가는 가운데 아이들은 뒷마당에서 놀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우와 민지는 문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은 조용히 살아가려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진우의 과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유대감이 더 깊고 강해졌어요.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진우와 민지, 현우는 뒷마당에 함께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다, 현우야. 진우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네가 한복 입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어.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아빠. 처음엔 두려웠지만 모두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민지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무대에 선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달라지는 건 늘 어려운 일이야. 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냥 용기를 내서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한국 방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여름방학 비행기표를 예약했어.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만나고 내가 자랐던 마을도 보여줄 거야. 군산에 있는 해병대 기지도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민지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내 고향 부산도 가볼 거야. 해운대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 네가 좋아할 거야.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기대돼요. 친구들에게 한국 사진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네요. 진우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내가 젊었을 때 자주 갔던 산도 함께 올라볼까? 거기서 보는 일출은 정말 아름다워. 좋아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물론이지. 아빠와 내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 바로 그 산이란다. 진우가 나를 데려갔는데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추억이야. 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내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지. 현우는 부모님의 로맨틱한 이야기에 살짝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의 눈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미래의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 주말 낚시 여행 등.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묵혀있지 않았고, 민지는 미국 생활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우는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한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학교에 가기 전에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아빠에게서 받은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준 작은 부적을 가방에 달았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았고 그것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현우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한국 문화의 날을 하려고 해. 너희들 오고 싶어? 엄마가 한국 음식도 만들어 주실 거야. 친구들은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꼭 갈게. 현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온 그의 배경은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시간에 현우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부모님께 말했어요. 친구들을 초대해도 될까요? 한국 문화를 더 알려주고 싶어요. 진우와 민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정말 멋진 생각이야. 진우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는 한때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도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죠. 민지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 왔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제 그들은 어떤 도전이 찾아와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해병이든 교수든 아내든 학생이든 마이너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병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할 때는 말이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에서 느끼신 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